자, 이번에는 그 HTML5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좀 주변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. 2012년 HTML5 표준안 일부가 결정되면서 웹이 그 통합 플랫폼이 이제 되는 게 그 아주 가까운 현실로 와 있는 지금 상황이죠. 자, 웹의 발전사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자, 1세대는 문서 위주의 앱 시스템. 그러니까 이제 뭐 90년대 초반인데요. 80년대 후반, 90년대 초반 아주 태동기죠. 뭐 거의 그냥 문서를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정도 시스템.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보다는 뭐 PC 통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. 2세대, 이때 이제 도약의 시대인데요. 90년대 후반이죠. 2000년대 초반. 우리나라에서도 이 당시에 이제 인터넷 붐이 이제 일어났던 그 시절이죠. 뭐 닷컴 기업이라고 해서 많은 그런 그, 그 인터넷 회사들을, 그러니까 즉 벤처 기업들이 우죽순격으로 많이 생기던 그런 시절이었었죠. 어떤 뭐 생명의 진화 단계로 보면 이 시대가 뭐 쥐라기 공룡 시대 정도? 뭐 공룡들이 뭐 출몰을 했었기도 했죠, 그 당시에. 근데 뭐 지금은 많이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시대가 있었죠. 자, 그리고 그 시대는 근데 좀 너무나 짧게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3세대 웹 2.0의 시대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왔었는데, 이 당시에는 어떤 이런 인터넷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뭐 웹이 끝났다,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구책으로 억지로 2.0을 만들었다, 뭐 그런 소문들도 있고,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요. 뭐 그 당시에 웹 2.0을 한다는 사람 치고 웹 2.0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,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닷컴 기업들이, 웹 기반 그런 서비스들이 거품이 사그라들면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는데, 뭐 웹 2.0이라고 누가 하니까 따라서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좀 시절이 있었었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웹 2.0을 그냥 모르는 채로 많이 지나쳤던 그런 좀 단점들이 있었죠. 그리고 이제 현재로 와서는 HTML5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. 제가 좀 도식화시켜서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. 책에 나온 그림 3-1 그림이긴 한데요. 자, 1세대 환경을 잠깐 한번 도식화시켜서 보면, 자, 이쪽이 이제 브라우저죠. 브라우저가 있고요. 자, 이쪽이 이제 클라이언트 쪽 브라우저가 있고,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, 자, 이쪽이 이제 서버 쪽인데요. 서버, DB랑 이렇게 다 묶어진 서버죠. 자, 이런 페이지들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한꺼번에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. 뭐 이 당시에는 프로그램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, 페이지를 요청하면 페이지를 주는 정도,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었었죠. 어떤 문서 뷰어 정도, 그 수준을 그다지 그렇게 넘지 않을 정도.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CGI라는 거, 그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, 그 당시 이제 C 언어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었죠. 뭐 펄이라든지 그런 언어를 쓰는 것도 있고요. CGI 프로그래밍으로 직접 서버에다가 스크립트나 아니면 C로 만든 프로그램을 매번 그 서버 쪽에다 올린 다음에 그걸 여기서 요청하면 그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실행시켜서 뭐 DB에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버의 네이티브 기능, 네이티브적인 그런 어떤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하게 해서 그 결과를 페이지에 담아서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죠.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좀 개발하기가, 이런 CGI가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았었죠. 매번 컴파일해서 올려야 하고, 그리고 뭐 펄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스크립트 자체가 난해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었죠. 그 당시에. 자,
2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, 자, 이때부터 이제 서버가 좀 체계화되겠죠. 클라이언트는 그대로예요. 중요한 게. 근데 이제 서버만 좀 발전을 해요. 말 그대로 이제 객체 지향도 도입을 하고요. MVC 이런 것까지 다 그럴듯하게 하고요. 자, 그래서 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부분, 뭐 바디, 뭐 전체적인 헤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코딩도 하고요. 자, 페이지 전체 페이지 자체는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갖가지 뭐 닷넷이라든지 뭐 JSP 쪽 스프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프레임워크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죠. 이 시대에. 요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. 좀 커지다 보니까요. 뭐 CSS라는 그런 것도 이제 분리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뷰 영역 부분을 좀 더 이제 더 전문화 고도화시키는 그런 개념들도 좀 나오고요. 자, 그런데 이때도 보면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때 이제 PHP나 JSP 같은 것들이 좀 나왔는데, 자, 이제 이전에 CGI로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C 언어를 한다. 그러면 프린트F나 뭐 예를 들면 그 프린트F 같은 그런 문장을 써서 직접 텍스트를 출력을 해요. 텍스트를 출력을 해서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는데, 그래서 좀 쉽지 않죠. 그렇게 개발하는 게. 근데 이 시대에 와서는 뭐 PHP나 이런 것들 보면, JSP나 이런 것들을 보면, 이런 코드들과, 자, 이런, HTML 문서 코드들하고, JSP나 PHP 코드들을 섞어서 하게 돼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빨리빨리 간편하게 되는데, 좀 달리 생각하면, 그게 어떻게 보면, 컨트롤 단하고 뷰 단하고 뭐 모델 단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섞이게 돼요, 사실. 좀 그런 단점이 있었었죠. 그래서 유지 보수가 좀 어려워지고 심지어 그 라인 하나가 분리되는 거 없이 몇천 라인, 몇만 라인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좀 아직은 좀 일종의 생물로 치면 좀 파충류라고나 해야 할까요? 물론 고생물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이건 좀 뭔가 아닌 그런 상황이었었죠. 자, 많은 사람들이 웹 2.0이라는 그런 걸 상당히 유행처럼 많이 써먹긴 했지만 실제로 그걸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시절에 3세대 2.0 웹 2.0 시대였었죠. 사실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뭐 3.0이다, HTML5 시대다 그러는데 사실 큰 변화는 2.0 이 시대에 이루어지긴 했어요. 이제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이라고 해야 하나요? 이미 고인이 되신 그분의 역할이 또 컸었죠. HTML5 그걸 이제 사파리에 아이폰에 도입을 하면서 사람들의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으니까요. 자, 아무튼 그래서요. 자, 이 시대의 가장 그림으로 보시면 아까 이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. MVC 옆에 있는 부분. 이 부분이 이전에는 여기 있었죠. 서버에. 근데 이걸 이제 과감히 갖고 온 거예요. 여기로.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하고 서버 단하고 확실히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. 확실히. 무엇으로 확실히? 말 그대로 서버는 데이터 처리만 하겠다. 화면에 그려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하겠다. 자, 넘길 때 오픈 API 형태로 실제로 페이지를 서버에서 넘기는 법이 없어요.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도 뭐 HTML5로 개발한다, 뭐 웹 3.0으로 개발한다 해놓고는 여기서 스파게티 만들어가지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진정한 의미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. 진정으로 변한 건 아니니까요. 비로소 이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이었어요. 서버에서 페이지를 만들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이슨이나 XML 형태, 그러니까 AJAX라고 하죠. AJAX. 리퀘스트 하면 HTML 태그를 넘기는 게 아니라 XML 형태로 넘긴다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웹 2.0 하면 그거 있잖아요. 피드. RSS라는 피드 있잖아요. 그걸 하면 XML로 넘어왔죠.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보다는 추상적으로 XML로 던져준다더라.
왜 XML로 줘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 없이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짧게 이해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페이지를 통째로 HTML 넘겨줬던 그런 좀 부분이 있었었죠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HTML5의 이제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요. 자, 이 시대의 이제 특징으로 보면 뭐 이런 부분은 아까 보셨던 부분이죠. 사실 웹 2.0에도 있던 그런 시절들. 자,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요. 그리고 플러그인이라고 이제 제가 뭐 아무튼 설명은 그다지 잘 안 드렸었는데, 자, 이전 시대에도 이제 플러그인들이 계속 있었죠. 자, 대개 이제 이 플러그인들이 보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세간에 화제가 요즘에 많이 됐을 그 액티브엑스 같은 것들, 그런 게 뭐 자바로 치면 애플릭 같은 것들, 그런 게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보는데요. 대개 보면 웹에서 직접 네이티브,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억세스를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이 특별히 어떤 방법이 없죠. 그래서 그걸 웹 브라우저마다 따로 플러그인 포맷을 만들어서 웹 브라우저 또는 어떤 웹 개발 프레임워크마다 맞는 플러그인 형태를 제공을 해서 하드웨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한 것들이에요. 근데 이제 HTML5 시대로 오면서부터 그걸 이제 통일화 시킨다는 거죠. 그 플러그인 자체도 표준화 시켜버리자.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HTML5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캔버스나 웹GL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, 이 웹GL이나 캔버스가 뭐냐면은 이제 게임에서 많이 쓰일 수가 있는데요. 이게 다이렉트X나 이제 웹GL은 오픈GL 웹 버전이죠. 다이렉트X 3D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윈도우로 치면요.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 가속을 이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표준이죠. 그러면 사실 네이티브로 작성을 하나, 어떤 웹 코드에서 작성을 하나, 하드웨어 가속 레이어에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표준화 시켜버린 거죠. 그러면 사실 물론 이제 네이티브로 하는 게 조금은 더 빠르겠지만, 네이티브로 하나, 굳이 웹으로 하나, 이게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면은 별로 그 속도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HTML5로 하면 뭐 속도가 느리다, 좀 많이 화면이 버벅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이 이제 모바일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구현이 안 돼 있어서 그러긴 한데요. 뭐 빠르면 내년이나 뭐 늦어도 뭐 향후 4, 5년 내에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화가 돼가지고 구현도 거의 다 이루어지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HTML5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. 뭐 실내로 그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자사 C로 된 코드를 AS.JS라는 게 있어요. ASM.JS라는 것이 있는데,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C를 컴파일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이 돼요. 좀 웃기죠. 약간 개그감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요, 자바스크립트를 C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C로 컴파일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되나?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자바스크립트가 웹의 어셈블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, 그죠? 이런 식이라면 직접 하드웨어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하드웨어 가속 코드를 쓸 수가 있다면, 쉽게 말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는 거나 어셈블러 코드를 호출하는 거나 같이 맞춰버린다면, 그렇죠? 이런 부분들 어떤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. 그러긴 한데, 이 부분으로 보면 실제로 보면 언리얼 엔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돌린 예제들도 몇 개 있고 그러죠. 자, 물론 퍼포먼스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광고한 것만큼은 제대로 안 나오는데, 그건 이제 브라우저 단에서 이제 구현의 문제죠. 그게 이제 안정화되고 차츰 그 구현이 더 이제 어떤 그런 구현상의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갈수록 해결되니까요. 어떤 퍼포먼스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이 HTML5 환경에서는
거의 퍼포먼스 차이가 나질 않죠. 물론 조금은 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굳이 옛날 방식을 고집을 해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사실 아직도 CPU 클럭 수를 따져 가면서 뭐 일부 이제 게임 강연에서 자기 자랑처럼 늘어놓는 분들도 있는데요. 물론 대단하시다고 생각은 해요. 자, 근데 그게 과연 그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. 클럭까지 계산을 한다. 글쎄요. 아무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. 그런 부분 같은 경우. 자, 그리고 오픈 API 이 부분도 레스트풀이라는 이런 방식을 정해요.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게임 서버에서 쓰는 그런 방식하고는 안 맞다.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물론 게임은 이 레스트풀이라는 게 이제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. 책으로서도 거의 한 권이 나올 정도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이게 보시면 레스트풀이라는 게 내가 한 번 요청하고 한 번 응답을 받는데 그리고는 끝나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요청을 하고 서버에 어떤 상태가 저장이 되고 또 한 번 요청을 하면 그 서버가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요청하고 응답 받으면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. 뭐 일종의 뭐 계약 연애라고 해야 하나? 그냥 한 번 딱 하고 하면 그냥 뒤끝없이 딱 끝나는 거예요. 끝나는 건데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복잡도가 감소를 하죠. 그리고 왜 이걸 쓰느냐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바일 환경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접속이 끊겼다, 붙었다 수시로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놔두고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제 맞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RESTful API라고 이제 정해서 이제 쓰는 방법들이 나온 거죠.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뭐 NoSQL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DB를 좀 간소화해서 쓰는 방법. NoSQ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기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그 데이터 자료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걸 배열 형태로 쭉 이렇게 저장하는 구조잖아요. NoSQL은 그런 게 아니에요. 배열이 자체가 없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변수를 A1, A2, A3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좀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인데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. 물론 NoSQL만 써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. 자, 근데 분명한 것은 간단한 데이터들 처리를 한다든지 좀 이제 간편하게 이 레스트풀하게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에서는 확실히 SQL이 좀 유리한 점은 있죠. 자, 물론 이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아주 제가 일부분적인 걸 아주 간략하게 지금 말하는 거라서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좀 여러분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죠. 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일단 이걸로 하고 뒤에 가면서 이제 더 자세한 또 설명을 하도록 하죠. 자,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그 브라우저들은 뭐 이전까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거의 이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HTML5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또 그 파이어폭스라든지 그 웹 계열의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가 좀 이제 자기 어떤 포지션을 가지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3분할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요. 뭐 전통적으로 IE가 있고요. 그리고 뭐 파이어폭스도 뭐 이전에 이제 오픈 진영에서 강세였었죠.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타난 게 크롬이나 애플에서 만든 사파리 같은 것들이 있죠. 특히나 크롬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를 이제 들어가는 또 모바일 브라우저가 되겠죠. 현재는 예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따로 브라우저가 있었는데요. 지금 4점대 넘어서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은 기본 크롬이 기본 브라우저로
되어 있죠. 자, 크롬 브라우저는 일단 특징을 보면 V8이라는 그 자바스크립트의 그 해석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해석하는 엔진을 그 도입을 했죠. 그리고 이제 웹 렌더 엔진은 웹킷을 쓰고요. 사파리처럼. 근데 이제 V8 엔진이 좀 특징적으로 볼게요.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, 자, 이 V8 엔진은 이제 JIT 방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그 해석을 해서 실행을 시키는데요. 이 방식이 뭐냐면 내부적으로 한번 이제 컴파일 유사한 동작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하더라도 실행하기 전에 일단 한번 컴파일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 언어지만 그 자바나 C++ 언어처럼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를 확보할 수가 있죠. 그 말에 의하면 C 언어로 한 그 똑같은 것을 C 언어로 했을 경우에 거의 이제 그 C 언어로 한 것을 그 V8 엔진 상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돌리면 한 50% 정도 C 언어의 퍼포먼스를 따라간다고 그래요. 뭐 굉장히 이렇게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한 게 서버 측에서 쓰는 그 또 개발 플랫폼이 Node.js라는 게 또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은 안드로이드로 개발을 할 때 TB안까지 있죠. 그러니까 그 애플에서 이제 HTML5를 이제 개발해서 애플 iOS에서 올릴 경우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올릴 경우하고 좀 차이가 존재를 해요. 그러니까 같은 코드라도 자바스크립트가 좀 많은 것은 확실히 좀 안드로이드에서 빨라요. 이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. 근데 같은 식으로 좀 웹킷단을 많이 쓰는, 그러니까 CSS 그런 효과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, 그런 건 확실히 또 그 아이폰이 좀 빠르죠.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. 특히나 이제 뭐 모바일이나 그런 쪽에서는, 특히나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그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. 이전에 한번 설명도 한번 제가 간단히 드렸을 텐데, 자, 이 함수를 쓰면 그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크롬에 해당하는 거죠. 이 JIT 기능을 써먹질 못해요. 쉽게 말해서 제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쓸 때는 좀 주의를 해야겠죠. 그렇죠? 할 때는요. 자,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리눅스 진영에서 많이 쓰는 파이어폭스가 있죠. 모질라 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그 오픈소스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죠. 자, 웹킷 대신에 여기서는 렌더 엔진 이제 게코라는 걸 썼어요. 근데 게코가 사실 웹킷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는 해요. 하지만 이제 게코는 그 오랜 기간 쓰였던 거라서 이쪽으로 이제 지원하는 웹페이지가 많고요.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. 아무튼 그리고 또 장기간 검증을 받은 그런 렌더 엔진 중에 하나죠. 대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프리픽스라고 하죠. 접두가 좀 달라요. 웹킷으로 쓴 경우 CSS에서요. 앞에 웹킷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웹킷 뭐 이런 식으로 붙는데요. 웹킷 이런 식으로 접두어가 붙는데 웹킷 같은 경우는 그 파이어폭스 계열에서는요. 자, 파이어폭스 계열에서는요. 앞에 모질라의 약자인 이런 식으로 접두어를 서로 이제 분리를 하는데, 그 크롬 지금 현재 지금이 2014년 5월달 정도 되는데요. 3.6 버전 정도에서는요, 이 웹킷 접두어를 생략하도록 또 최신 업데이트에서 그렇게 또 하고 있죠. 크롬에서요. 자, 그 다음으로 애플에서 배포하는 사파리라는 브라우저가 있죠. 자, 마찬가지로 크롬처럼 웹킷을 썼어요. 그러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V8 엔진을 쓴 건 아니죠. 이제 다른 애플에서 쓴 자체적인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쓰고 있죠. 자, 애플 맥OS와 iOS에 이제 많이 쓰이죠. 아이폰용 HTML5 프로젝트를 한다 했을 때는 이 사파리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. 근데 어차피 같은 웹킷으로 돌아가니까요. 크롬에서 개발해서 테스트를 해도 그 별반 무리는 없죠.
자,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을 한번 간략하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, 예전에는 뭐 노트패드 같은 걸로도 많이 했었죠. 자, 근데 이제 HTML5도 상당히 이제 그 고수준으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환경에 도움이 많이 있으면 더욱 개발이 이제 더 편해지고, 더 이제 고도화된 그런 개발을 할 수가 있죠. 자,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,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매니아들 사이에 처음에 이제 많이 쓰였던 툴 중에 하나인데요. 웹스톰이라는 이런 툴이 있어요.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개념 있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이 이전에 이제 넷빈이라든지 앞타나, 앞타나는 이클립스예요, 사실. 이클립스 기반으로 했는데, 뭐 이거 기반에서 뭐 타이탄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아마 거의 이건 프로젝트가 접힌 것 같아요. 업데이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. 초기에 많이 쓰였었죠. 자, 뭐 넷빈도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그 자바를 만든 예전에 썬 거기서 이제 그 자바 개발자가 자바용 IDE라고 이제 만든 건데 뭐 나름 쓸만한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좀 무겁죠. 무거운 게 좀 단점이고요. 그리고 좀 약간 웹스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웹스톰 같은 경우는 자바 스크립트에 맞춰놓고 나온 툴이고 넷빈 같은 경우는 자바잖아요. 자바하고 자바 스크립트는 다르죠. 몇 번 강조하지만 자, 자바 자, 자바에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JS도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라서 썩 이렇게 좀 웹스톰에 비해서는 좀 스마트하지 못한, 차라리 이 툴보다는 그 서브라인 텍스트 툴이라는 이 툴도 그 상당히 쓰기가 좋아요. 자동 완성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확팩을 설치하면 자동 완성 기능도 쓸 수 있고요.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움도 그 코딩할 때 도움을 주는 툴하고 연동하기도 쉽고요. 무엇보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쓰는 게 예전에 보면 에디트 플러스나 노트패드 정도로 사용이 가볍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뭐 구글 개발자가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죠. 그래서 뭐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글 그만뒀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, 자, 아무튼 이거의 최대 장점은 무료라는 거죠. 무료예요, 이것은. 자, 그리고 웹스톰이 가장 좋긴 한데 이건 이제 그 위로예요. 무료는 아니에요. 근데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. 그러니까 개인용 버전이 제가 알기로는 한 지금 현재 5만원 정도 개인용 버전을 살 수가 있죠. 그래서 1년 동안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죠.